서울 용산구의 옷가게. 매장에 들어온 중년 여성이 걸려있는 상의와 바지를 입어봅니다. 피팅실이 있는데도 매장 한가운데에서 바지를 주섬주섬 입어보던 그 사람은 1시간 이상 이옷저옷 구경하며 입어보다 매장 밖으로 인사 없이 휙 나가는데요. 분홍색 옷을 입은 매장 점원이 황급히 뒤를 따릅니다. 중년 여성이 입고 있던 옷이 매장에 전시된 옷과 똑같은 옷이었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인데요. 그녀는 계산을 한 옷인지 정중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착각했다는 걸 알아차린 직원은 황급히 사과한 후 매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과를 받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중년 여성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매장으로 다시 들어온 그녀는 다짜고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는데요.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지르던 여성은 말리는 직원의 뺨까지 때렸습니다. 경악한 직원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중년 여성. 맞은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마음의 상처도 엄청났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갑질이 자행됐다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대체 어떤 뒷배를 가진 사람이길래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행동한 걸까요? 알고 보니 직원의 뺨을 때린 중년 여성은 바로 벨기에 피터 레스쿠이 대사 부인이었습니다. 중국 북경 출신인 그녀는 중국의 명문대학을 나온 후 벨기에에서 UN 산하 EU 환경 관련 부서에서 4년 동안 일한 중국인인데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게다가 외교관 가족이 이런 행동을 했다니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특히 중국 전통 태극권을 널리 알리며 체력 단련까지 했던 무술인이기도 했습니다. 일반인이 시비가 붙어 다른 사람을 때려도 경범죄로 처벌받는데 무술까지 배웠던 사람이 난데없이 폭행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 없는데요. 이 사건은 한국과 벨기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해 언론사까지 제보되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한국 외교부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1971년 발효된 국제법상의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죄를 저질러도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신체 불가침 특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면책특권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유 없는 폭행 사건에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벨기에 공영방송 RTBF는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에게 뺨 맞은 상점 직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포함해 보도했습니다. 일간지 르소아도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과의 외교 사건이라며 사건을 크게 보도했죠. 한국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벨기에 대사가 곤경에 빠졌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벨기에 국민들은 대체로 대사 부인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현지 언론 공식 SNS에 올린 기사에는 대사 부인이 됐다면 그것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부끄럽다. 무책임하고 무례하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죠. 벨기에인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정치적인 인물이나 그 가족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외교적 면책특권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을 뿐더러 또 다른 네티즌은 심각한 사항, 소송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밝혔고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언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벨기에 사람으로서 창피한 일이 생겼다라며 CCTV가 공개돼 천만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들은 2021년 발생한 가장 기막힌 갑질, 벨기에 초콜릿 안녕, 공무로 발생한 것도 아닌데 면책특권을 줘야 하나요? 등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벨기에와 한국은 올해 수교 120주년입니다. 인구 1,100만여 명, 경상도 크기에 불과한 벨기에에는 영국에 이어 두 번째 산업혁명을 이룬 강소국이죠. 유럽 강대국 사이에 껴있다는 지정학적 조건도 한국과 유사합니다. 벨기에는 자동차, 의약품 등 첨단 기술력을 자랑하고 초콜릿, 와플, 맥주 맛이 좋기로 유명하죠? 거기에 양국 간 경제 협력도 탄탄합니다. FTA 덕분에 여러 경제적인 교류가 확대 중인데요. 두바이의 세계 최고층 빌딩 시공에 삼성물산과 벨기에 베식스 그룹이 동참해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SK건설과 LG화학과 벨기에 기업의 상호 투자도 이뤄지고 있죠. 양국 간 상호 투자 금액은 2017년 1억 580만 달러에서 4억 4천만 달러로 4배 넘게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벨기에 필립 국왕이 28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필립 국왕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을 뿐더러 한국 경제 발전과 정세에 대해 빠삭할 만큼 지식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인 5G, 수소 전기차, 첨단 화학 등의 미래 신산업 분야에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죠. 사실 사건 발생 초반에는 벨기에 현지 언론은 물론이고 벨기에 정부와 대사관조차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국과 벨기에 양국의 격해진 언론을 의식한 피터 레스쿠이 주한 벨기에 대사는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에 부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동시에 지난 22일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며 부인이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찰이 출동해도 사과 한마디 없이 무시로 일관하던 그들이 갑자기 꼬리를 내린 것은 공직자 갑질로 격해지는 여론과 두 나라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여러 경제협력에 혹시라도 악영향이 갈까 두려워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대사 부인은 뇌졸중을 앓고 있다며 병원에 입원한 후 얼마 전 퇴원했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너무 전형적인 행태여서 화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를 받더라도 한국에서의 처벌은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한국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조사를 받아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결국 벨기에 정부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어찌됐든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대사 부인의 출석을 요청했으며 주한 외국 공관원 범죄 표준 절차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득 실제 외교 공관 직원들의 면책특권이 박탈당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사례를 살펴보니 꽤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부부가 짝퉁 가방을 판매한 혐의로 붙잡혔을 때 미국 정부는 그들의 면책특권을 박탈한 뒤 한국 경찰에 조사를 받도록 했죠. 2016년에도 공무수행 중인 경찰을 밀치고 순찰차를 걷어찬 뉴질랜드 외교관이 본국으로부터 면책특권을 박탈당한 적이 있습니다. 두 케이스 모두 공무원은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박탈당한 것인데요. 이번 벨기에 대사부인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벨기에 정부가 면책특권을 박탈한다면 국내에서도 처벌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굳이 국내에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사실을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밝혀진 수사 결과를 벨기에에 전달해 처벌하거나 조처를 할 수도 있을 뿐더러 선례를 남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죠. 공직자의 비리, 갑질, 폭행과 범죄의 느슨한 법제도, 이런 것들은 사회를 후퇴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한 중국인의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온 공직자의 가족이 벌인 불법 행위인 것이죠. 그것도 면책특권을 믿고요. 따라서 좀 더 엄중한 시선으로 이번 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정당한 처벌을 한 좋은 사례로 남길 바랍니다.